안녕하세요. 지식을 배울 진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저도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잘 살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자학, 자책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죠.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는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존감을 엄청나게 낮춰놨기 때문이죠. 저도 중학교 때 자책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는 뭘 해도 안 돼. 너 공부도 안 하잖아. 공부도 안 하는데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했고, 또 그리고 웃는 타이밍도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뭔가 웃겼는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막 이러고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 상황에서 웃어? 너 분위기 파악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때도 내가 왜 웃었지? 이 웃을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웃었을까? 이 멍청한 비읍십 새끼.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욕하고, 그 후로 웃음을 좀 어느 정도 잃어버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책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나요? 회사 생활할 때. 저는 용산에서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용산에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저희 용산이 도매업이다 보니까 이제 재고 관리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재고 관리하는 업무로 들어가기도 했죠. 그렇게 재고 관리를 막 하는데 재고가 꼭 하나씩 비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재고 파악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책을 합니다. 너 왜 재고 어디다 놨어? 너는 그 재고 관리도 못해?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차장님이 와서 한마디 하죠. 야, 너 물건 그거 어디다 놨어? 네 일 제대로 못해? 물건 찾아와! 이런 식으로 혼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차장님한테 혼나고 내가 회사 생활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자학을 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갉아먹으니까 하루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하루 종일 일을 망치기만 했죠. 왜냐하면은 내 머릿속에 이미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이것도 못하는 놈이야. 아유, 병신 같은 놈. 이런 식으로 계속 욕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물건을 찾았어요. 그 물건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물건이 말이죠. 과장님이 거래처에 샘플로 갖다 준 건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없어진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생겨도 저의 말단 직원이 저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저를 많이 갉아먹었는데, 차장님 같은 경우는 입 한번 닦으면 끝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면 제가 자신한테 자책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건 아무것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타인이 우리를 자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갉아먹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막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자책하는 방법 말고 어떤 방면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보다 내가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이 잘못했지? 라는 고민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면 자존감만 떨어지고 계속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내가 해결 방안을 떠올리게 되고
내 마음을 갉아먹는 행위는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런 해결 방안으로만 해서 저는 뭐 가끔 로봇 같다는 소리도 한 번씩 들은 적은 있어요. 저는 물 같은 걸 엎어도 깜짝 놀라거나 그런 일이 없고 바로 이걸 닦으려고 걸레를 찾아가서 그걸 바로 닦아버립니다. 근데 친구가 이런 얘기 했어요. 너 로봇이냐? 너 실수했, 너 실수했는데 감정 표현이 없어. 그걸 해결하려고만 해.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느 때는 내가 로봇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 감정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물을 엎었는데 그 물 엎은 거 가지고 나를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하는 에너지 낭비하는 짓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의 결함이나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책망함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자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만 보면 꼭 좋은 뜻 같아요. 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다. 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다. 꼭 엄청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책망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요. 이 책망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잘못을 꾸짖거나 못마땅하게 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자책이라는 뜻이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책임을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자책이라는 단어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책망함, 이 책망함,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뒤의 단어를 나는 너무 싫어합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을 거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 했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경험 부족으로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책하면서 갉아먹는 거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나 자신에게 책망하고 왜 내 자신을 잘못을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까요? 칭찬해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일 열심히 하는데 상사가 나를 꾸짖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랑 똑같이 제 자신을 제가 꾸짖으면 제 마음에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보다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독여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 훨씬 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 알고 싶다의 진이었습니다.